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1월 25일 자 1월의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걸쳐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마지막 주로 보시는 게 낫겠고요. 일요경주 UCC 방송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검빛 프리 전문가 게시판, 외부 전문가 게시판 이종환 풀어쓰기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빠른 시간에 분석된 내용들, 지난 월, 화, 수요일 동안 준비를 해둔 내용들을 가지고 출마표가 뜬 바로 직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승부 경주는요, 4경주, 7경주, 10경주, 4, 7, 10, 3개 경주, 그리고 부산교차 4경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유권 1300경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똥말 레이스예요. 미등가는 충막감 없고 워낙에 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3마리 마필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3번마 샤이닝 트라이, 데뷔전 치르는 신예 마필인데 목의 형제 마필은 없고 북에는 크리켓의 자마입니다. 어지간한 편성이면은 세게 봐주긴 좀 무리가 있는데 이 경주는 편성이 워낙에 허접하기 때문에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초반은 좀 무리고 추입형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행검사 뚝심은 보였습니다. 자, 인게이트를 차고 들었기 때문에 바닥에 쓰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선입도 가능하다. 이 경주 편성상 이렇다 할 선입마가 없기 때문에 3번만 샤이닝 트라이 주목을 해보는데요. 일단 35점 아방의 신예마를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직접 주행검사를 치렀고 직접 조교를 하고 기승한다는 것은 봐줄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35점 아방은 그래도 문세영 기수의 어떤 고향 같은 마방입니다. 자, 하재영 조교사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가 직접 신예마를 주행검사 받고 자기가 직접 조교하고 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번만 세게 봐주고요. 워낙 허접하다 보니 4번마 천일, 그리고 똥말입니다만 10번마 빌리브유, 이런 마필들을 봐주게 되네요. 4번마 천일은 게이트가 좋아졌습니다. 초반 스피드 전혀 없고 뚝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똥말인데 8전 동안 3차 간의 입상이 전혀 없을 정도로 똥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마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고요. 10번마 빌리브유도 전형적인 똥말의 한 마리, 똥말 중 한 마리입니다. 얘도 주법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마필인데 워낙에 편성이 허접하네요. 지난번에 중반에 어떻게 조금 움직여준 다음에 격차를 줄이면서 착순권까지 왔는데 그래도 직전 정도만 띄워준다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3번만 샤이닝 트라이 세게 보고 4번, 10번 정도 도전세로 꼽아봅니다. 2경주 국산마유권 1200경주입니다. 직전경주 선전했던 1번마 다이아 축제, 그리고 4번마 더킨 실버 두 마필이 관심을 모으겠어요. 이 경주도 똥말의 편성입니다. 토요일 오전장 경주가 비슷해요. 1경주, 2경주가 다 똥말입니다. 이만큼 마필 자원이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국산마 60 경주만 수두룩하고 혼합 40 경주만 수두룩합니다. 다이아 축제가 재밌어 보여요. 지난번에 외곽을 돌고도 추입전을 펼치면 선전했는데 1번 게이트 들어왔고요. 송재철 기수 재기승인데, 자, 재밌는 거는 빠른 말이 별로 없어요. 4번만 더킨 실버 외에는. 4번만 더킨 실버가 마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419kg. 지난번에 체중이 9kg 빠져가지고 419까지 또 줄었는데, 하지만 이 경주 편성이 워낙 허접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선행마가 없고 안쪽에 포진해서 때리고 나가면서 앞선에 진출해준다면 1번만 다이아 축제와 동반 입상할 가능성 높다. 직전 경주 의외로 끈기 보였던 9번만 굴팍씨가 선행승부 가능한 마필이고, 또 선입 가능한 10번만 핑크스타.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았는데 끝걸음이 전혀 안 났죠. 도전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1번과 4번이 좀 더 강해 보인다. 1사가 조금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똥말 레이스지만 인기마가 좀 세 보여요. 자, 3경주 혼합사건 1200경주입니다. 될 만한 마필은 여러 마리 있네요. 1번마 행복의 나라, 3번마 벤코온 러브, 5번마 체이싱 달러스. 또 지난번에 뭔가 상태 변하고 6번마 마이팀은 고배당 정도, 7번만 머스탱정, 8번만 홍남불패, 11번만 장상칼리. 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1번만 행복의 나라는 원래 주행이 좀 불안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사실 재검도 치르고 이랬던 마필인데 상당히 좀 주행 악벽기, 꼬장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마필이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주행이 부드러워졌어요. 주행 거부 악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콩코드2라든가 원더풀 룰러 같이 강한 마필들 속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변화를 보이면서 하착을 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들어왔고 좀 더 안정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마 행복의 나라는 복병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마 벤콘 너브는 지난번에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유승환 기수가 원래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려고 조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찬호 기수를 기승시켰고요. 유승환 기수가 이때 출전을 못하면서 이찬호 기수를 기승시켜서 뭔가 이건 의지 자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배팅권에서 완전히 제외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역시 경주 운행 진행도 그랬어요. 그냥 이찬호 기수가 전혀 의지 없이 후미에서 따라가기만 하다가 막판에 그냥 끈기 정도만 보였는데 이 마필은 이런 마필입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뚜벅이라고 합니다. 뚜벅이가 뭐냐? 초반에 스피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막판에 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뚜벅 뛴다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스피드로 뚜벅 뛰는 뚜벅인데 이런 뚜벅이 마필들의 장점은 뭐냐면 못 뛰어도 착수는 돼요. 왜냐하면 선행마처럼 팍 서지도 않고 막판에 날라오지는 늦추입하지도 않고 팍 서지도 않지만 또 늦추입도 안 하고 그냥 5번째 가면 5번째, 4번째 가면 4번째 뚜벅 뛰는데 착수는 잘 되는데 이런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3착, 4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특별히 좋은 게 아니고 또 막판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을 잡지를 못해요. 뚜벅 따라나가는데 잡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운 좋게 앞에 말들이 다 죽으면 뚜벅 물려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뚜벅 가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못 뛰어서 그냥 입사를 한다든가 자력은 안 되는 능동적인 추입형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콘 너브도 이번에도 결국 착순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5번마 체이싱 달러스는 이 마필은 내측으로 좀 기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게이트를 들어와야 되는데 5번 게이트라서 직전만은 보다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더라고요. 정평수 기수 믿음이 안 갑니다. 자, 7번 머스탱정, 8번 홍남불패, 그리고 11번 장상칼리 이 세 마필이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머스탱정은 직전 경주 원래 이 마필의 각질과 다르게 경주를 풀었습니다. 발주가 안 좋았어요. 발주시 좀 주춤했어요. 그래가지고 순발력을 보이지 못하고 후미 내측 정개국의 추입전을 펼쳤는데 뚝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주행 습성대로 뛰지를 못했다는 거죠. 원래는 초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자, 박태종 기수 기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선에 붙일 것 같아요. 앞선에 붙이면 지난번하고 다르게 자신의 주행 습성대로 뛰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다. 7번 머스탱정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자, 8번 홍남불패는 발주가 근본적으로 무딘 마필입니다. 발주가 근본적으로 무뎌요. 출주 주기가 길어졌는데 요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고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페이스가 빠르지 않다면 홍남불패는 추입전을 펼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분만 장상칼리가 주목해볼 시네마죠. 데뷔전 출연은 신마입니다만 충분히 통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마필은 현재 서울에서 1군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강마까지는 아니라도 2군까지 세게 뛰었던 빛의 왕자 그리고 토요 경주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스피드가 좋은 선행마죠. 질풍대세 그리고 지금은 폐마됐습니다만 부산에서 1군 무대까지 왔던 추입형 마필인 커포 우트룰주 이런 마필들을 생산한 마필이에요. 부마가 로망 룰러의 자마인데 특징이 뭐냐면 선행마도 있고 추입마도 있어요. 커퍼 우트룰즈 같은 마필은 그냥 바닥에서 날라오는 추입형 마필이었고 반면에 질풍대세는 또 앞에 가는 그냥 극단적인 선행마고 그러니까 특징이 묘한 마필인데 부마가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1억 3천만 원이죠. 1억 9천, 1억 2,984만 원에게 1억 3천만 원짜리 말인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았어요. 여유있게 선행 지도 후에, 여유있게 일순, 전혀 한번 추진 없이 잡고 들어왔던 마필. 데뷔전에서 바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안쪽 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7번 머스탱정 외에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장상칼리가 상당히 편하게 경주를 풀어갈 수가 있다. 7번, 11번 두 마필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1번, 3번, 8번이 도전세인데 8번만은 아무래도 출주주가 길어졌기 때문에 컨디션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1번만 행복의 나라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 국산마 5군 1200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복마 편성 경주예요.
전력의 기복이 심한 마필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경주 전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히트 포인트 2번마 히트 포인트와 6번마 햇빛나 그리고 7번마 치포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이끌고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6번마 햇빛나는 출주주기가 좀 길어졌죠. 재차 탈락 발굽 질환이 있었고요. 또 12월 14일 날 산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부종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 없었고 산통 말고는 뭐 심각한 질병은 없었는데 잡다한 질병이 좀 많네요. 출주주기가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박태종 기수하고는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입마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마필 세게 몰아주면 될 것 같고요. 캐논 스파이더도 드디어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네요. 김옥성 기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매번 착순이다. 자, 그러다 보니 안장을 교체했는데 크게 믿음감이 가지는 않고요. 일단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 경주로 삼았습니다. 인기 순위 3위권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3위권 정도 되는 마필인데 놓고 때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오전 시장에 여러분들이 배팅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경주죠.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국산마 5분 1000m 레이스.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직전 경주 선전했던 1번마 인디안파크, 그리고 주행검사 때 괜찮은 모습 보여줬던 4번마 대호강자, 그리고 직전 경주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자신의 각질대로 뛰지 못해서 부진했던 6번마 빙고스타. 이 세 마필이, 인기의 근간을 흔들겠고, 거기에, 뭐 7번마 선홍도 지난번에 선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딱 요만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만큼인 것 같고 10번마 엔젤 마린이라는 마필이 역시 최근에 이렇게 안 보여주다가 때리는 컬러즈 플라잉의 자만데 훈련시 모습이 좋았어요. 주행검사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깡바닥에서 그냥 무기력했고 간신히 주행검사 통과했는데 새벽 조개 시에 똥말이긴 합니다만 천지교태라든가 또는 파워볼트라든가 이런 상위군 마필들을 하고 강하게 병합을 하고 또 스스로도 한 번 더 강하게 놔주면서 강조기로 무장을 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모마도 좋아요. 이게 부마만 컬러즈 플라잉으로 좋은 게 아니라 목에도 만수무강이거든요. 만수무강은 흑기사 1군 오늘 뭐 일요경주에서 나오죠. 국산마 1군 서울에서 현재 뭐 상당히 강자로 뛰고 있는 흑기사의 흑기사를 생산했고요. 진격불패라는 마필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흑기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계하고 부계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마 엔젤 마리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다코스다. 주행검사 때 모습은 형편없었지만 실전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10번마 엔젤 마리를 꼽아봅니다. 자, 4번마 대호강자. 얘도 주목해볼 만하죠.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러나 선행주도 후에 뚝심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영광의 장군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송경현 기수 직주로 영광의 장군하고 병합을 했는데 스피드감이 의외로 좀 주행검사 때만큼 훈련 시에는 스피드감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편성상 세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1번만 인디안파크나 빙고스타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 1번, 6번, 4번, 10번 요 4마리 마필 답이 나오는데 가장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10번마 엔젤 마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요 5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주. 인기마들의 전력이 다소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3번마 뉴 화이트 삭스, 4번마 골드 홀릭, 6번마 송암스타. 세마필의 강세 속에 5번마 플라이윙이 직전 경주 선전의 여세를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도전세로 평가됩니다. 자, 플라이윙은 가벼운 질병이 생기면서 출주기가 좀 길어졌네요. 크게 나쁜 모습은 없는 것 같고 최봉주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정상 컨디션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번 경주 주목해볼 마필은 3번만 뉴화이트 삭스 같아요. 김옥성 기수 기승에서 11월 30일 날 선전하고 지난번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착순이긴 했습니다만 자기 걸음은 유지를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5착을 왔건 6착을 왔건 10착을 왔건 자기가 띄워주는 기록, 자기의 걸음을 유지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왜냐면 그런 마필은 편성만 잘 맞으면 또 뛰거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인게이트에 포진을 했다. 그리고 앞선이 강하지 않다. 요거 3번만 뉴화이트 삭스 재밌겠네요. 뭐 3번만 골드올릭도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이상하게 뛰었어요. 일단 골드올릭은
스피드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그냥 원단으로 깡바닥에서 왔습니다. 근데 11월 30일 날 그리고 11월 2일 날 보면 좀 앞선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 게이트가 좋아졌고 편성상 앞선에 갖다 붙일 수 있고요. 자, 6번마 송암스타는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머리를 썩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될 듯 안 되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드디어 50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 2착 승운에 걸려 있더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자, 3번, 4번, 6번 이 좀 낫다. 그 중에 3번마 뉴 화이트 삭스가 충막감으로는 가장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역시 뭐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로 직전 경기 선전했던 1번마 불패차나가 인기를 모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는 끝번 게이트에서 밀어가지고 선행을 받은 다음에 1순을 했는데 경주거리가 늘었지만 뭐 직전 경기 여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충분히 주목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개도 편해졌네요. 2번마 위닝 넘버, 4번마 원일로즈, 그리고 7번마 명언나이언 요런 정도가 관심을 모으겠고 6번마 클린 최강도 조교가 좋아졌으니까 요것도 은근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6번마 클린 최강은 요번에 강조교로 무장을 했습니다. 퀸 파슬리, 오렌지 스톰 이런 마필들하고 강하게 병합을 했는데요. 노조모 기수가 상당히 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일단 승부를 해보겠는데 휴양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전력 변화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고 끝걸음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번마 클린 최강 크게 기대를 하긴 어렵겠다. 그리고 2번마 위닝 넘버는 이거는 사실 두 가지 한 가지의 강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체가 너무 작아요. 413kg인데 항상 그래서 조교를 세게 못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가볍게 컨디션 조절만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내용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후지 기수가 한 번 더 탄다는 게 중요하죠. 재기승이다. 후지 기수가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대고 재기승을 한다. 근데 이게 또 내용이 왜 괜찮냐면 지난번에 사실 위닝 넘버는 왔을 겁니다. 제가 이때 헬로 챔프를 놓고 위닝 챔프를 세게 한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카드를 받치러 가서 배당으로 적중은 됐어요. 배당 적중이라 광고하기는 좋았지만 좀 아쉬웠던 것이 위닝 넘버가 사실은 온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위닝 넘버가 안쪽에서 따라가다가 중반에 진로 방해를 당합니다. 진로가 막혀요. 막혀서 완전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진로가 안 막혀서 그 자리에서 왔으면 제가 볼 땐 플래시 카드를 이기고 돌았을 거예요. 8번, 2번이 맞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헬로 챔프를 놓고 때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만은 위닝 넘버가 이길 상황에서 졌기 때문에 아마도 후지 기수가 자원에서 재기승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마체가 작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변동상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만 원일로즈 지난번에 선전했는데 요거는 또 요런 면이 있어요. 요거 때는요. 요런 게 중요한데 아마 이 시간대에 출마표 뜨고 1시간 만에 현장에서 UCC 방송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리는 예상가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원일로즈 직전 경기 선전은 순전히 유현명 기수의 의지에 의한 선전이에요. 뭐냐 유현명 기수가 당시 100승을 한번 해보겠다고 몇 승이 안 남았을 때예요. 그때 그때 마지막 전주거든요. 마지막 전주인데 이때 유현명 기수가 진짜 100승을 목표로 정말 이빠이 탄 말들 다 때렸습니다. 그때 원일로즈도 그때 그랬고 이게 원래 선행마가 아니고 선임마인데 이때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선행승부를 떠버렸어요. 유현명 기수가 100승을 하겠다고 승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잘 뛰었던 거거든요. 자, 다 뽕을 뺐다고 보시면 돼요. 뽕을 다 빼낸 말이에요. 이때 유현명 기수가. 자, 조창욱 기수로 교체됐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지난번에 이걸 대가리를 쳐놓고 이걸 안 타고 명언나이언을 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뽕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명언나이언에 타는 거예요. 그 7번만 명언나이언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1번만 불패차나. 아우, 죄송합니다. 2번만 위닝 넘버, 4번 원일로즈, 그리고 6번 클린 최강, 7번만 명언나이언이 팔리는데 6번은 조교는 분명히 조였지만 실전에서 아직 보여주는 게 없다. 다음 4번만 원일로즈는 지난번에 선전했지만 현명이가 다 빼낸 마필이다. 그에 비해서 7번만 명언나이언은 지난번에 대늦발, 기립하면서 대늦발 해가지고 부진했던 마필이고 2번만 위닝 넘버는 후지 기수가 한 번 더 타려는 걸 가능성이 없다. 6번, 2번, 7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게 미천을 여기 다 까드리면 현장 예상도 안 들으실 텐데 그렇다고 저는 성격이 숨기지를 못해가지고요.
자, 6경주입니다. 일요 6경주 국산마 사건 1200경주. 상당히 치열한 경주인데 이 경주의 특징은 선행마가 많다는 거죠. 안쪽에 사이렌 스톰, 4번마 발원지, 6번마 마이미셸, 그리고 10번마 PK 퀸, 11번마 풀렐, 옥선지 다 선행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키스미도 선행이고요. 누가 선행을 받을지도 불투명한데 일단 안쪽 게이트에 포진한 마필들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금은 워낙에 사이렌 스톰과 마이미셸은 워낙에 빠르니까 3번, 6번이 먼저 때리고 나간다. 자, 그런 흐름에서 과연 따라가서 선임마가 될 만한 마필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 경주는 상당히 혼전 경주인데 일단 저는 앞선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7번마 럭키뮤직을 강력하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마 럭키뮤직은 직전 경주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행마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편성을 만났어요. 상당히 선행마가 많은 편성을 만나가지고 앞선에 붙이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무빙성으로 시종일관 외곽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뚝심을 보였습니다. 선전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12월 20일 날 그때 출전했을 당시에 분명히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조교 때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우 좋다 했더니 이렇게 뛰었어요. 그전 같으면 이렇게 뛸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럭키뮤직을 놓고 때렸습니다. 놓고 때렸는데 3차고라서 너무 아쉬웠는데 인기순위 6위임에도 불구하고 놓고 때렸다가 실패를 했는데 상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전했고요. 자, 그때 업그레이드 된 전력이라면 요번에도 뭐 추입전을 펼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직전 정도의 걸음이면은 충분히 럭키뮤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복병 다코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11번 에코블루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착지 분량으로 부진했던 마필인데 자력승은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마필도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사이렌 스톰하고 마이미셸이 앞선에 빵 때리고 가다가 무너지는 상황,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11분만 에코블루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해요. 정정희 기수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999을 마치는데 1조를 해줬는데 정정희 기수는 선행마에 기승했을 때보다 이런 추임마에 기승했을 때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참고 있다가 올라오는데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코블루도 다코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해봅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는 혼합사건 1300경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입상권은 뻔히 나와 있어요. 2번 시크릿 라인, 그리고 7번마 오렌지 스톰, 9번마 초록산, 10번마 슈프림 리더입니다. 2번마 시크릿 라인은 직전 경주 후미네 측 단거리 정겨우에 선전했다. 오렌지 스톰이 지난번에 간신히 버틸 때 거의 잡을 뻔했던 마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정동철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조금 조교 강도가 아쉬워요. 이런 마필은 좀 세게 놔줄 필요가 있는데 조교 강도가 좀 약합니다. 다만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일요일 출전이기 때문에 토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요일 출전하는데 목요일까지 조교 약하게 해놓고 금요일날 세게 빵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최종 조교를 확인한 이후에 이 마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7번만 오렌지 스톰입니다. 선행 승부가 가능하죠. 이번에도 지난번에 진짜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또 한번 선행 승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은 제가 조교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던 마필이 이경주의 클린 최강이거든요. 클린 최강 그리고 퀸 파슬리 이 두 마필하고 3두 병합을 했는데 클린 최강한테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런 영어로 봤을 때는 길게 붙었을 때 좀 밀린다는 건 뭐냐면 끝걸음이 조금은 확실히 모자라는 느낌이 있는 마필이구나. 압박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번마 초록산은 일단 무조건 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상당히 빠르게 스타트를 했어요. 발주 때 충돌을 하는 바람에 약하게 충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앞선에서 두 번째 이렇게 못 보고 밀어가지고 앞선에 붙였습니다. 스타트 자체는 괜찮았는데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돌고 3차에 머물렀는데 역시 후지 기수가 이번에 강하게 승부를 해줄 것 같다. 컨디션도 괜찮고요. 후지 기수 직접 조교하면서 공을 들여놓은 마필 괜찮습니다. 자, 10번만 슈프림 리더는 초반에 지난번에 발주가 좀 안 됐어요. 발주가 좀 안 되면서 최hum이 따라갔습니다.
발주의 문제점을 보이면서 최후미에 따라간 후에 바닥에서 추입전을 펼쳤는데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인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미스터 켈리하고 병합을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gun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요. 발주만 잘 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0m밖에 안 뛰어봤지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7번, 9번, 10번 요 4마리 마필의 싸움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충막감은 9번마 초록산이 2차권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7경주 승부경주인데요. 13마리가 빡빡하게 찼고 역시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입니다. 자, 4번마 샤크가 직전경주에 상당히 좋은 걸음 보여줬던 마필 전개 유리하고요. 6번마 신규왕자 역시 지난번에 큰바다 신규왕자 제가 한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좋은 결과 이끌어냈던 뚝심을 보였던 신규왕자, 그리고 안쪽 게이트에 도사리고 있는 럭셔리 원이 다코스겠고요. 또 선전했던 9번마 초원길이라든가 그랑볼로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이 경주는 1400이라는 거리 적응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고, 저는 이번 경주에 믿고 들어갈 만한 충막감이 있습니다. 직전경주 복귀에서 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던 마필, 저하고 인연이 있는 마필, 제가 제대로 때리는 경주에서 저한테 상당한 도움을 줬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요거는 자세하게 좀 공개를 하지 않고 좀 숨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믿고 들어가는 마필이고요. 구멍수 최대한 압축해서 강하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부산교시 4경주도 승부 경주인데 요거는요 요렇게 가는 경주입니다. 엎어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7경주하고 붙어있는 경주인데 한방 승부예요. 요건 한방으로 때릴 겁니다. 단방 추천 경주. 제가 최근에 단방 추천 경주 토요일 적중식 단방으로 때려들었고, 일요일 단방으로 때려들었고요. 지난주에 단방 추천 경주는 하나씩, 하루에 한 경주씩 해가지고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토요일 단방 추천 경주도 있는데, 토요일 단방 추천 경주 4경주였죠. 단방으로 저는 좀 자신있게 때려드릴 것 같고, 요거는, 단방으로 때리는 경주인데, 이 7경주와 연결을 해서 7경주에 때려서 그 금액에 이긴 금액 가지고 엎어치기 들어갈 거예요. 이거 단방으로. 저는 단방이라고 하고선 때리고 받치세요 안 합니다. 단방은 단방인 거지. 어떻게 단방이 때리고 받칩니까? 주력하고 단방은 다른 거죠. 오로지 단방은 단방입니다. 방어 없이 때려드립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경주 14마리 빡빡하고 복잡한 경주. 아주 복잡한 경주입니다. 이건 보기보다. 왜냐하면 일단 선행을 뭐가 나갈지 불투명해요. 2번마 홍바오, 그 다음에 4번마 빅브라이트 스타, 5번마 불가항각, 이 3마리가 빠릅니다. 2번, 4번, 5번이 빠른데 문제는 7번마 이스트킨도 빠르고 6번마 노벤버 모닝도 빠르고 외곽의 위드윈드도 빨라요. 자,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선행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이트 이탈이 빠른 선행마, 가속이 좋은 선행마가 있는데, 자, 7번마 이스트키는 어떤 유형의 선행마냐? 가속이에요. 게이트 이탈이 빠르진 않아요. 가속이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마 빅브라이트 스타는 발주기가 엄청 빠릅니다. 총알이에요. 팡! 또 홍바오도요. 예전의 스피드면 댕 나가는 마필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불가항력이 좀 지난번에 직전경주에 상당히 부진하면서 순발력이 둔화됐다고 치더라도 2번, 4번이 빵! 뛰고 7번이 밀고 나온다. 자, 1700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7번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빅브라이트 스타하고 2번마의 홍바오의 스피드는 퀸 이스트킨이 아무리 가속력이 좋아도 2번이나 4번을 넘어갈 스피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마 이스트킨이 불안할 가능성도 있다. 까딱 잘못하면 2번, 4번, 7번이 앞선에서 경주를 이끄다가 같이 동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11번 위드윈드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굉장히 여유있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외곽입니다. 역시 선두권 경합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경주는 뒤에서 선입권에서 때리고 올라올 마필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번 홍바오는 그동안 참 얘 때문에 돈 주고 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한 번도 휴양 이후에 추천을 안 해드렸던 마필, 계속 뺐던 마필인데 야, 요번에는 재밌을 것 같네요. 솔직히 이번에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박태정 기술 재기승했고 안쪽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외곽을 돌고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요번에는 안쪽에서 한번 따라가면 앞선 마필들 좀 싸워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2번만 홍바오, 그리고 6번 노벤버 모닝, 7번 이스트킨, 그리고 11번 위드윈드, 12번 원더풀 룰러. 요 5마리가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더풀 룰러가 제일 재밌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입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1400으로 거리 늘었고 검증이 필요하고 강자들 만나긴 했지만 어차피 이 마필은 이번에 정계는 분리해요. 앞선에 못 붙입니다. 그리고 중위권 정도 따라가다 거의 취입으로 와야 되나. 잘하면 선입권 정도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힘이 괜찮아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마필들이 좀 싸우고 난 다음에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마필로는 12번만 원더풀러를 꼽아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이경주는 일단 충마가 확실하지 않다. 인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뭐 이스트킨이 원작 잘 뛰어서 이게 강하게 인기를 모은다고 해도 얘 안정적인 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축이 없는 경주다. 그걸 알고 붙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혼합 3군 1500입니다. 별점 경주인데요. 14마리 꽉 찼네요. 이 경주는 오늘 부산교차급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심한 경주죠. 아주 극심한 혼전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 경주는 뭐가 문제냐면, 앞선이 명확하지가 않다. 1번만 남도 트래킹, 3번만 성산패총, 그리고 7번만 미스터 질주. 얘들이 먼저 튈 겁니다. 먼저 튀는데 1번만 남도 트래킹이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을 때 부진했고 11월 21일 날은 선행을 가니까 잘 뛰었다. 자,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행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선행을 못 가면 불안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7번만 미스터 질주도 지난번에 잘 뛰긴 했지만 승군전에 빡빡한 편성을 만났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선이 좀 불안해 보이는 경주예요.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자, 5번만 고스트 블론드가 재미있어 보이는데 이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부담 중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시면 부담 중량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다이나믹 선도 13번만 다이나믹 선도 55로 올라갔고요. 근데 55로 올라갔는데 이게 55를 처음 달아보는 것 같아요. 처음 달아보는 거고 남도 트래킹도 57kg 지난번에 부담 중량 그대로인데 이것도 무겁고요. 거침없이도 이번만 거침없이도 지난번에 사실 제가 이걸 뺄 때 부담 중량 때문에 뺐거든요. 왜 부담 중량 때문에 뺐냐면 그동안 50을 달고도 56으로 아무리 기수가 교체됐어도 56은 무겁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부담 중량 때문에 부러진 건 아닙니다. 전개가 꼬여서 그랬어요. 아주 심하게 방해를 당하는 바람에 무기력했지만 역시 부담 중량이 높고 미스터 질주도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노블 자이언트도 그러고 부담 중량들이 다 올라갔어요. 슈팅 브라운은 진짜 이 말은 진짜 재수가 없는 게 성적도 안 나왔는데 부담 중량만 올라갔습니다. 거리 들고. 그러니까 6번만은 그러니까 참 최악의 경우고요. 어떤 말이 부담 중량에서 가장 조금 이득을 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5번만 고스트 블론드가 맞는 것 같아요. 5번만 고스트 블론드가 부담 중량 차원에서는 좀 더 괜찮고요. 2번만 거침없이가 저는 지난번에 솔직히 완전히 잡아 뺐던 마필인데 모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부담 중량이 아니라 방해를 당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고스트 블론드도 히말라야 정복하고 병합을 할 때 완전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 5번만 고스트 블론드를 축으로 드리는데 부담 중량의 변동이 있는 마필들 또 전개상 선행이 어느 마필이 갈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추임마 쪽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1시간이 넘게 이 경주를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은 고스트 블론드를 놓고 추입 쪽 마필들에게 공략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추입마에게 관심을 가지고 앞선 마필들은 한번 제껴버리고 싶은 그런 경주다. 5번만 고스트 블론드만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레이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편성이 그래요. 선행마들이 묘하게 약하네요. 이 경주도. 홀리플라잉이 5번만 홀리플라잉이 빠르고요. 7번만 진격의 여왕이 빠르고 9번만 헤이주드가 빠른데 야, 진격의 여왕이 59를 받았어요. 한 번씩 이럴 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4세 앞말인데 야, 이게 아무리 앞말 레이스라고 하더라도 4세 앞말이 이게 59를 줬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승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최근에 부진한 헤이주드도 믿음감이 들가고 홀리플라이 저 헤이주드는 제가 최근에 부진하길래 왜 못 뛰나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기본 혈통이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기본 혈통이 안 좋은 마필은 어쩔 수 없이 피를 못 쏘긴다는 게 그래요. 단거리 혈통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홀리플라잉도 오르고 진격의 여왕도 오르고 결국 앞선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이트 하티시 12번 화이트 하티시가 또 인기를 모으겠고 4번 스페이스 셔틀이 주목을 받겠다. 4번 스페이스 셔틀은 역시 57로 늘어난 부담 중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서는 편성 자체가 잘못 만났어요. 워낙에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행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을 강화해서 무빙을 떴는데 그게 오버페이스가 됐죠. 빠른 페이스를 외곽으로 도는 거는 상당한 오버페이스. 그걸 극복하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오버페이스가 됐는데 요번에는 안쪽에서 차라리 서두르지 말고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앞선이 무너지면서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직전형 선전했던 화이트 하티시 4번마 스페이스 셔틀 그리고 플래시 비전 원더드리머 1번마 두승산 요렇게 역전극 펼치는 마표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선 마표들이 버티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화이트 하티시하고 스페이스 셔틀이 좀 더 재밌어 보입니다. 자, 부산격차 6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일단 강력하게 믿고 들어가는 마필이 7번마 신데렐라맨이에요. 승군전이지만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뭐 부담 중량도 유리하고요. 상대적으로 또 7마들 중에 센 말이 없어요. 9번마 퀸즈 블레이드 정도 좀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마필들이고 간다이, 마이키, 켈란, 하이파이브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뭐 신데렐라맨을 무조건 믿고 때리는 경주인데 저는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입상권 때리고 받치고 2방인데 요거는 14마리 뛰기 때문에 잘하면 3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배당상 공략이. 그래서 잘하면 뭐 3방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퀸즈블레이드가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늘었어요. 자, 지난번에는 제가 한강이죠. 퀸즈블레이드 이거는 무조건 한 방이다. 거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영관 조교사가 50kg 부담 중량을 받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 김영관 조교사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안 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한다. 왜? 김영관 조교사는 절대 제가 보는데 진짜 장난을 정말 안 치는 조교사예요. 정말 제가 정말 30년 하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장난 안 치는 조교사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말 상태가 안 좋으면 취소시켜버리고 사실 예전에는 한국 경마가 지금 이렇게 좋아지기 전에는 뚝섬씨를 막 이럴 때면요 말 상태 안 좋은데 일부러 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인기마면 근데 김영관 조교사가 정말 마음에 좋은 건 상태가 안 좋으면 확실히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부담 중량 50인데 1군 경주에서 이럴 때 안 때리면 언제 때려? 최선하죠. 해줍니다. 최선을. 참 그래서 믿음이 가요. 이 9번마 퀸즈 블레이드는 지난번에 무조건 최선 승부다라고 성향상 조교사 성향상 최선이다. 역시나 예측대로 최선을 해줬죠. 뭐 배당을 떠나가지고도 최선을 해준다는 것은 진짜 고마운 겁니다. 저희 경마팬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 56.5로 늘어났고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죠.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퀸즈 블레이드가 조금 불안감이 있네요. 그 자세한 내용은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방송상에서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7번만 신데렐라맨 믿고 때립니다. 쌍까지 들어갈 생각이고요. 자, 10경주는 국산마 2군 1900경주인데 승부경주다. 이 경주는 제가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려있는 마피를 강하게 노려볼 생각인데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편성이 딱 되는 편성을 만났구나. 각질적으로도 딱 되는 편성에 딱 되는 거리를 만났습니다. 이 경주는 아주 허접한 편성이고요. 선행마가 강하지 않은 앞선이 약한 편성,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발이 느린 마필들 간의 치열한 접전. 당연히 1번마 퓨전 코리아가 인기 1위를 형성할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 기승했고 지난번에 뚝심 보여줬고 제가 금빛 한이 놓고 퓨전 코리아 10배짜리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자, 그런데 저는 퓨전 코리아를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이 느린 흐름에 정말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난 마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보고요. 메인 승부 경주로 들어가는데 구멍선을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깔끔하게 한번 한구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국산마 1군 1800인데 역시 접전이에요. 승군전 펼치는 2번마 스트롱로드. 하지만 승군전입니다. 부담 중량 유리하고 전개 유리하고 이번에도 거의 단독 선행이 가능해 보이는 2번마 스트롱로드. 그리고 기복 없이 자기의 걸음 유지해주고 있는 4번마 흑기사. 지난번에도 제가 흑기사의 미래 영웅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승부경주 반주력으로 때려드렸는데 흑기사를 의심하는 분들이 그때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물론 부담중량이 59.5건 사실은 이마필은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마필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개가 선입이 되는 편성에서는 안 부러져요. 거의 안 부러집니다. 이마필이 추입해서 올라와야 되는 경주는 부러지는데 선입이 되는 경주에서는 거의 안 부러집니다. 흑기사 세게 봐줘야 되고요. 무빙마필인 6번만 늘 푸른 청룡, 그리고 13번만 남의 대왕,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강세고, 복병권으로 한 마리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11번마 파워이지 칸입니다. 최근에 내용이 좋아요. 복귀를 열심히 해보시면은 이 파워이지 칸의 내용이 좋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흑기사 스트롱 모드, 남의 대왕,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재밌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도 흑기사는 후차권의 한 자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에 복병마 한 마리 11번마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현장 예상 그리고 풀어쓰기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제 밤을 꼬박 새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좀 알찬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제 저도 목요일 저녁인데 저녁을 먹고 내일 금요 경주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